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앞으로 필요 없다. 집값 공포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청약통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앞으로 쓸모 없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요 왼쪽에 슬램덩크의 감독이시죠. 안성세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난 분명히 말했다. 그랬더니 우측에 강백호가 최근에 집을 샀나 봐요. 강백호의 사수죠. 최치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영끌하지 말라고. 대체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청약 시대는 끝났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대별로 청약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PC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청약시장 이러한 분위기를 그렸었고요. 요즘 골동품 시장에서나 가서 볼 수 있는 타자기, 은행원들이 이렇게 앞에 한 개씩 두고서 청약 열풍을 이끌었다고 하면 그 다음 90년도쯤으로 넘어와서 PC 보급화가 생활화되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분위기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누가 쫓아가나요? 집에서 청약 홈으로 누구든지 쉽게 청약을 넣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고,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도 그리죠. 메타버스, 가상공간, 추상공간과 더불어 현실 세계를 이으는 말이 되는데, 이 메타버스 속에서도 머리 살짝 치워볼게요. 부동산 청약률이 무려 600대 1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찾아가서 청약을 넣고 온라인으로 넣고 앞으로는 없는 세계, 가상 세계도 청약을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의 추세다. 글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청약을 살펴보면은 1977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집을 때려짓기 시작을 했고, 많은 수요자가 몰리니까 자연스럽게 청약이 시작이 됐는데, 이를 한층 더 수면 위로 올렸던 거는 단연 1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천장을 뚫을 기세로 올라갔었죠. 그러나 계속되는 우상향 곡선은 역시나 없죠. 1990년도 IMF 때려 맞고서 청약 열기가 완전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더니 정부에서는 1세대 1계좌라는 원칙을 예전에는 고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1인 1계좌 개설로 커다란 축을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어쩌면 집을 많이 짓겠다라는 암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4-5명이 한 가구로 구성을 했다면 오늘날 보면 대부분 2명 또는 1명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죠. 이때부터 어쩌면 그러한 것을 예상했는지 혹은 그러한 문을 열어줬는지 어쨌든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하죠. IMF 무난히 넘긴 이후에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더 천장을 뚫었었어요. 그 이후에 최근 일이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청약 아파트가 경쟁률이 무려 6배나 올라갔었고, 임기 초기에는 15.1대 1 서울부동산 기준입니다. 이랬던 게 임기 4년 동안에 무려 94대 1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하는 일이 생겼죠. 자, 가장 따끈따끈했던 경쟁률을 나타냈던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위례 자이더 시티 618대 1, 부산 힐스테이트 남천역 558대 1,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537대 1,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534.9대 1. 자, 이렇게 청약만 되면은 로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돈이 몰리고 사기도 판치는 게 사실이었죠. 그 결과로 임신 진단서 허위 위조로 만들기도 했고 전입신고 당연히 들어갔죠. 편법 청약 브로커 징역 2년 6개월 받는 일도 생기고요. 이와 비슷한 일들 125건 적발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무려 아파트 88채를 분양받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부동산 하락시장 신호가 떴다라는 뉴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 미분양 물량 한 달 새에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포항, 경주 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사실 오늘날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떨어졌던 곳은 이곳이죠. 세종시 집값 오른 만큼 빠졌다, 이러한 얘기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 청라도 2-3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죠. 자, 22년 5월 27일 뉴스예요.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공포, 잠 못 드는 수도권 영끌족. 정보수가 이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라고 예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었어요. 자, 우선 오늘 썸네일 다시 한번 보면은 저는 분명히 말했었고요. 시간 지나면 청약통장 쓸모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전에 정보수가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2030년 아파트 1+1 시대 열린다.
다주택자 기회 지금부터 시작. 2022년 부동산 대폭락. 예상과 징후는 무엇이 있는지. 더불어 최근에 만든 영상이죠. 자, 머스크 형님이 이렇게 예언도 했어요. 일본 런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위기가 생길 거야. 그 이후에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경고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근거와 시그널로 인해서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더 이상 청약 통장에 대한 의미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제가 역대 대통령님들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기 신도시가 언제 만들어졌나 봤더니 노태우 정권 때 시작을 했죠.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삼본 등 5개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부동산 폭등 가격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고, 김포, 한강, 인천, 검당, 화성, 동탄, 1, 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송파, 위례, 양주, 획천,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 10개 만들 뿐만 아니라 충남권, 대전권까지도 만들었어요.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 3기 신도시 발표를 이때 했죠. 바로 문재인 정권이 되는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서울 경기권역에 약 200만 호 정도를 때려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흐름으로 보면은 약 15년에서 20년 주기로 대규모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정보수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구 총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해답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자, 연도별로 잘 표시된 게 없어서 정보수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엑셀 파일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통계청에서 1925년도부터 조사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난 거, 당시에는 남과 북 두 개의 나라를 합친 통계의 인구수가 표시되어져 있었고요. 1940년도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6.25 전쟁이 터질 즈음에서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준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꾸준하게 사람이 늘었어요. 5년 주기로 통계가 나왔는데 6.5%, 16.2%, 16.7%, 양 6%, 12.4%, 7.9% 이렇게 매년 사람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기 신도시가 필요했었죠.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 너무 잘했다, 좋은 정책이다, 좋은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계속 늘었죠. 그러나 오늘날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는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인구가 빠진 적이 없었던 과거에 비해서 드디어 빠지기 시작을 했다. 자산도 그래요. 모으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지 몰라도 까먹는 거는 순식간인데,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힘이 필요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렸다고 하면은 오늘날 인구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살벌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약속을 했고, 남양주 왕숙 등 15개소에 약 37만 호를 건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거기에 1가구당 2명씩 산다라고 치면은 74만 6천 명, 한 가구당 3명씩 산다라고 치면 약 111만 명이나 더 필요한 게 오늘날 현실이죠. 인구는 빠지는데 집은 더 짓는다? 자, 111만 명 잘 감이 오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수원시만큼의 사람, 그 머릿수가 더 증가를 해야만 이 공식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약속도 했고 토지 보상액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게 현재죠. 자, 이 공식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거를 포켓몬빵이랑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포켓몬빵 24시간 공장을 가동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 한 곳당 약 2개씩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죠. 정고수도 아들 때문에 포켓몬빵 받으러 한번 가봤는데 밤 10시 한 10분쯤 됐나? 그때 8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요. 저희 집 편의점 앞에서 8명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2명이 한 개씩 가져가는 일이 생겼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상식선에서 이렇게 잘 팔리고 많이 찾는데 공장 조금 더 늘리고 사람 많이 뽑아서 많이 만들어서 팔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든 기업은 현명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설을 계획하기가 어렵고 생산 라인도 더욱더 늘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설비 투자를 해서
기껏 만들어놨는데 이 포켓몬빵 열풍이 사그러들면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고대로 가져와 보면 지금 막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고 사람들이 집을 많이 찾는다고 주택 가격을 다운시키고자 해서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데 이 부분은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이 포켓몬빵처럼 그 미래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생산 라인 기꺼이 깔아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면 집 기꺼이 지어놨는데 들어와 살 사람이 없다면 청약통장이 뭐 필요 있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일본에서 재미난 흐름 만화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요코하마 장보기 기행이라는 만화예요. 자, 이 만화의 줄거리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로봇 인간이 장을 보기 시작을 하고 가사 도우미로서 활동을 합니다. 사람인지 기계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로봇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 세계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해수면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도시가 점점점 잠기죠. 정보스 예전에도 영상 한 편 만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간다면은 인천은 없어질 거다. 이러한 영상 한번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인구도 줄어들고 그 많은 영역을 로봇이 대처하고 해수면도 점점점 잠기고 있는 거. 이 모든 게 전 세계의 흐름이죠. 어쨌든 이 만화 영화의 끝은 지구에 남아있는 생존자가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 그 끝을 맞이하는 모습, 이러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자, 제가 재미난 모형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에 요렇게 한번 입혀볼게요. 가장 큰 동그라미가 경기도, 검정색이 세종시, 요 푸른색이 부산, 빨간색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기도를 엄청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 인구는 꾸준하게 늘어들고 이 나머지 도시들이 빠지기 때문에 경기도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빼서 수평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암울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기도권 사람들도 주택 보급률에 비해서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날이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개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10년 후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돈을 불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를 희망해요. 그걸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불려왔던 가장 주된 수단으로서 부동산 재테크를 과거에 뽑았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단연 대한민국 아파트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허나 미래의 부동산 재테크 돈 벌기를 꿈꿀 수 있을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아예 폐허가 될 곳과 미친 부동산 가격을 자랑할 그곳, 그 부분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지금쯤 움직여 놓을 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존율이라는 단어를 한번 뽑아 와봤고 이를 부동산과 엮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죠. 자, 부동산 생존율이란 현존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 일정 연수를 경과했을 때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개체수의 비율, 이게 과연 무엇일지 정거수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국가 예산과 국토부의 계획,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살아남을 곳은 어딘지 앞으로 꾸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정고수의 땅 따먹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